6살 때 나는 체험담이라는 제목의 원시림에 관한 어떤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본 적이 있다. 보아뱀이 맹수를 잡아먹고 있는 그림이었다. 위의 그림은 그것을 옮겨 그린 것이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켜버린다. 그러고는 그걸 소화시키느라 꼼짝도 하지 못하고 6달 동안 잠을 잔다. 그래서 나는 정글 속의 신기한 모험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본 후 색연필을 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림을 그려보았다. 내 그림 제1호는 이런 것이었다. 나는 내 걸작품을 어른들께 보여주면서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다. 어른들은 아니,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니? 라고 대답했다.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 그림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려주었다. 어른들은 꼭 설명을 해주어야만 한다. 내 그림 제2호는 이런 것이었다. 어른들은 나에게 속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보아뱀 그림 일랑은 집어치우고 지리나 역사 혹은 산수나 문법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충고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6살 때 화가라고 하는 멋진 직업을 포기해버렸다. 내 그림 1호와 2호가 성공을 거두지 못해서 낙심했기 때문이었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늘 어른들에게 설명을 해주자니 어린이들로서는 여간 귀찮은 게 아니다. 하는 수 없이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던 나는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이 세상 여기저기를 거의 안 가본 데 없이 날아다녔다. 그럴 때 지리는 정말로 내게 큰 도움이 됐다. 나는 한번 슬쩍 보고도 중국과 미국의 애리조나주를 구별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밤에 길을 잃었을 때 아주 유용한 일이었다. 이렇게 하여 나는 일생 동안 점잖은 사람들을 매우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어른들 틈에서 살면서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에 대한 내 생각이 나아지진 않았다. 어쩌다 조금 총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면 나는 늘 가지고 다니던 내 그림체 1호를 꺼내서 그 사람을 시험해 보곤 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뭘 제대로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의뢰 그 사람은 이건 모자군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보아뱀 이야기도 원시림이나 별들에 관한 이야기도 그 앞에서 꺼내지 않고 그 대신 카드놀이나 골프 혹은 정치나 넥타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 괜찮은 사람 알게 되었다고 매우 흡족해했다. 그래서 6해 전에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킬 때까지 나는 진실한 말동무 하나 없이 홀로 살아왔다. 엔진 속 어딘가가 부서져 버린 사고였다. 정비사도 승객도 없었기에 나는 혼자서 그 어려운 수리를 시도해 볼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큰 문제였다. 마실 물이라고는 겨우 일주일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서 잠들었다. 큰 바다 한가운데서 혼자 떼목 위에 떠있는 것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 이상한 작은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랬겠는지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 목소리는 내게 말했다. 뭐라고? 양 한 마리만.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서 두 눈을 비비고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정말 이상하게 생긴 조그만 사내아이가 진지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훗날 내가 그 아이를 그린 것 중 제일 잘 된 그림이 여기 있다. 물론 내 그림은 실제 그 아이보다는 훨씬 덜 멋있다. 그렇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6살 때 어른들이 화가가 될 생각은 그만두라고 내 길을 꺾어 놓아서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보이지 않는 보아뱀 말고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나는 그의 느닷없는 출연에 너무 놀라서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때 사람이 사는 곳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길 바란다. 그런데 그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아 보였고 도무지 피곤하다거나 배고프다거나 목이 말라 보이지도 않았으며 무서워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서 길을 잃은 아이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다. 내가 겨우 입을 열어 말했다. 그런데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그러자 그는 매우 심각한 이야기나 되는 듯이 조그맣게 다시 말했다. 부탁이야.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너무 기막힌 일을 만나 어리둥절해지면 누구나 거절을 못하는 법이다. 아니 사람이 사는 곳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져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양을 그려달라니. 참 별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자 내가 배운 것은 지리나 상수, 역사와 그리고 문법뿐이라는 생각이 마침 떠올라서 나는 이때 기분이 약간 좀 언짢아졌다. 그 꼬마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양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기에 내가 그릴 줄 아는 단 2가지 그림들 중 속이 안 보이는 보아뱀 그림을 그려서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꼬마가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나는 깜짝 놀랐다. 싫어.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은 싫어. 보아뱀은 너무 위험하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럽단 말이야.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조그맣거든. 나는 양이 필요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할 수 없이 양을 그렸다. 그는 내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아니야, 이 양은 벌써 병들었는걸? 다른 걸로 하나 그려줘 라고 말했다. 나는 또 그렸다. 그랬더니 내 친구는 싱긋 웃더니만 너그럽게 말했다.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잖아. 잘 봐. 뿔이 있는걸? 나는 또다시 그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새 그림도 먼저 본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퇴짜를 맞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 그러자 비행기의 엔진을 수리하는 일이 급했던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쓱쓱 그려놓고는 한마디 툭 던졌다. 이건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은 이 속에 있어. 그러자 놀랍게도 이 어린 심사위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 이거야. 바로 내가 갖고 싶어 하던 거야. 그런데 이 양에게 풀을 많이 주어야 할까? 그건 왜 묻지?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아서. 괜찮을 거야. 이건 아주 작은 새끼 양이니까. 그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뭐 그렇게 작지도 않은걸? 어머, 잠들었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